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뉴욕장은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어제 중국에서 나왔던 GDP 성장률이 비교적 괜찮았다라는 평가 속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겠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 좋게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어제 일단 중국의 GDP는 괜찮았지만 실물 투자 관련한 지표들, 특히나 소비 쪽은 워낙 부진했다라는 것에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예상보다 훨씬 덜 나왔죠. 네, 예. 거기에다 우리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수급 변동 당연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얘기부터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떨지 예상하고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는 그 상장 일날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청약과 관련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때 얘기해드렸었던 것처럼 기관 주문 총액은 1경을 넘어서면서 1경 5,200억 원으로 이제 공시가 나왔고 공모가는 당연히 최상 라인 30만 원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계좌를 터 넣으셨을 테고 돈도 놓으셨을 텐데 자, 다음 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총 7개 증권사에서 이제 청약이 가능한데요. 일단 균등배정으로 봤을 때도 최소 증거금이 그러니까 10주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일 텐데 증거금은 50%만 넣어놓으면 되니까 150만 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균등배정 물량이 어디가 될까? 그래서 눈치 싸움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여기서 나와 있는 예상 균등배정은 이제 오늘과 내일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배정 물량 비례로 보나 균등으로 보나 KB증권이 가장 많습니다. 균등으로 봤을 때는 한 2.12주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가입자도 많고 균등 배정도 좀 많은 상태긴 한데 파이 자체가 크다 보니까 KB증권 쪽으로는 비례 배정으로 해야 물량을 좀 가장 많이 받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한 1억 원 넣으면 5주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균등 배정을 할 경우에는 배정 비율도 어느 정도 되고 가입자도 너무 많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균등 배정에 있어서는 좀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배정 비율이 2.1%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입 고객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상 균등 배정 주수도 제일 적은 상황이고요. 하나금융투자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서 어떤 신용증권에다가 하는 것도 균등 배정돼서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은 하는데 그래봤자 한 주 아니면 2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특별히 여기가 좀 불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미래셋 증권 만약에 예상대로만 되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이거는 내일까지도 청약 경쟁률 보시면서 눈치 싸움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눈치 싸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신규 계좌 개설이 300%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증권가들도 지금 난리도 아닐 겁니다. 과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는 또 시장에서 요즘 관심도가 올라가는 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관심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뭔가를 계속 찾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다시 전기차에 대한 관심 근데 이것도 이미 너무 많이 했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어디로 튈까? 한 달 전쯤에 브리핑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폐배터리 한번 얘기를 그래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성능 보증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정도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 배터리를 재사용하든
재활용하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 추정치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전기차 판매량과도 어느 정도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역시 재사용, 재활용 관련해서 폐배터리 시장 2024년부터 크게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단기적으로 갑자기 여기가 확 터집니다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군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그 후보군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또 마침 어제장에서 염승환 이사께서도 CES 2022 얘기를 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 보면 좀 우리가 종목별로도 선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아무래도 폐배터리 시장도 역시 뭐 2차 전지 대장주들부터 봐야 될 테니까 여기들도 이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600억 원을 이미 투자를 한 상황이고, SK 이노베이션도 폐배터리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하죠. 수산화 리튬 추출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도 훨씬 적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관련한 업체들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그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워낙 이쪽으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났고, SK 이노베이션이든 삼성 SDI든 투자하려면 이거 LG 엔솔 상장 이후엔 한번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 하위 업체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대장주들이 움직이면 하위 업체들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 대장주로 꼽히는 쪽이 MPC인데요. 낯이 익죠. 그렇죠. 요즘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간간히 소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사실 박진섭 어드바이저가 MPC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공동 개발을 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지금 얘기 나오기로 어떤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으로서 국내 대장주 확고히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때문에 MPC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파워로직스나 영화테크, 에코프로, 코스모화학까지 전반적으로 뭐 현대차 아니면 2차 전지 대장주들과 다 협업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실증 사업도 했었고, 뭐 ESS나 태양광 쪽으로도 이미 어떤 재사용이나 재활용 사업을 해온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종목군들이 사실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어찌 보면 2차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사실 뭐 전기차 부품 아니면 소재 공급 업체들이잖아요. 자기 원래 하던 일들은 하던 일대로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래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는데, 다만 주의하실 거는 요즘에 주가 흐름 보면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뭐 지금 바로 사자라는 게 아니라 좀 관심권에 두고 흐름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려요. 저희 프로그램 매매의 기술 같은 경우도 정말 짧게 혹은 길게 가는 종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빠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종목들 솎아내고 있거든요. MPC도 그런 전략이 잘 맞닥뜨려지면서 또 큰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좀 전략을 짜보시는 건 필요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 이걸 사서 장기로 끌고 가자 이런 맥락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도 블랙홀이지만 이슈도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의 이슈도 이슈 블랙홀 속에서 그래도 일정을 체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일단 내연기관차의 이 주유소 산업이 태동할 때처럼 지금도 이 전기차의 충전소 산업이 태동을 하는 시기인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난 7월에 처음 공포가 됐었던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의결되고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 다 한 번씩 접했던 내용이에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해야
해야 되고요. 신규 아파트는 주차 면수 기존 0.5%에서 5%로 의무 설치 비율 늘렸고요. 기축 아파트도 2% 의무 설치하게 됩니다. 충전소 설치 대상과 의무 비율이 올라간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 충전소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이런 인프라 확대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네. 빠르게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고요.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국내도 그러한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늦었지만 충전소는 좀 빠를 것인가 한번 봐야겠죠. 충전기 1기당 대수가 2.4대. 지금 미국이나 일본,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긴 합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우리도 인프라를 채워나가고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이 충전소에 또 쏠리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큰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SK그룹, 롯데그룹, LG그룹, 카카오그룹까지 줄줄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현대차 그룹의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대기업들 그리고 일부 기업들도 지분 투자를 꽤나 많이 해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요게 관건이겠죠.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원익 P&E부터 또 앞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 24%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또 무선 충전 쪽에서는 아모센스 많이 언급되고 있죠. YM텍, 전기차 안전을 책임질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이 YM텍에 대한 증권가 전망도 상당수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체크하시고요. 대우플러스 등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들 종목의 상승률을 구하려고 떡하니 열어봤더니 뭐 그렇게 상승을 한 종목도 없고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좀 바닥을 기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고 이들 종목들이 뭐 막 다 시세가 같이 엮여 있는 흐름도 아니어서 상승률 계산은 일단은 빼뒀습니다. 네. 이 중에서 종목을 골라간다면 뭐가 좋을 것인가? 아니라면 지금 이들 종목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답을 주실 건지 오늘에 대한 전략을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그러게요. 어떤 폐배터리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테마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좀 어떤 전략이 가능할지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바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어요. 예,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지금 정말 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별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더 봤어요. 워낙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이든 이슈든 다 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좀 지금 한번 쿠셔닝을 둬서 폐배터리로 간다면 전략 어떻게 짜볼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가끔씩 이제 사실 수급이 굉장히 공백이 길지만 폐배터리 시장은 가끔씩 시세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 모집한 자금으로 해서 폐배터리 시장도 뛰어들 예정이고 헝가리 쪽에 추가 공장 투자, 그다음에 오송 공장 추가 투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 파일을 많이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매출이 나오는지 영업이익을 어디서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직 관련 기술력이 이제부터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좀 시장 초입 단계 정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2차 전지 기준으로는 한 2019년 정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폐배터리 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적어도 2, 3년 정도는 좀 멀리 보고 나셔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폐배터리 시장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전기차 침투율도 글로벌적으로 해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보통 일단 규격으로 1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능 때문에 한 5년 정도까지가 일단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5년이 되려면은 적어도 이제 2025년, 26년은 돼야지 이제 시장에 폐배터리가 많이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멀리 보실 분들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 하에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MPC 잘 다루셨고요. 하나기술 두 가지 종목 다뤘는데 네. 폐배터리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포인트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 파이가 커지면 커질 수 있을 만큼 이제 좀 관련이 깊어서 수주를 많이 따올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PC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와 배터리 전용용기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은 협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기술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즉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하고 사이클 내에 폐배터리 사업도 같이 영위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MPC 두 가지 종목을 한번 포인트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PC와 하나기술 또 종목 추려줬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폐배터리 시장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폐배터리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도 역시 뭐 쿠션 가다 보니 또 저희가 선정한 건데 충전과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전략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두 섹터가 다 약간 이제 먼저 선뜻 접근하기 좀 어렵긴 한데 충전기 사업도 지금 맞죠? 어제 장에서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당연히 충전차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넓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시장에서 적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불만이 없지만 침투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불만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적기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간접 사업을 영위를 해서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갖고 꼭 이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ICT나 이제 S트래픽이 관련 사업자로 존재를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즉 충전기 사업으로 드라마틱한 회사의 외형적 성장을 내기에는 사업군 자체가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시그넷 EV와 차지인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 혹은 시그넷 EV는 코넥스에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투자하기로는 좀 이르지 않나. 전체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사업 분야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군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론은 나 같으면 이거 지금 안 산다라는 쪽으로 결론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뽑아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긴 갔는데 이거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요 자체가 지금은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공급도 그렇게 많이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충전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할 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지금 살 수 있는 종목군은 어디가 있을까 또 뽑아오셨으니까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스픽은 오늘 리오프닝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리오프닝주도 항상 말씀드린 거죠. 워낙 이제 종목군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좀 어디에 포커스 두고 계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기술적 접근으로 했었을 때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다 그래도 실적은 괜찮은 기업들 좀 분류를 해서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져봤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에서 또 최근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일부 좀 지지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방역 패스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많고 거리두기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워낙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 그 기대감을 일부 가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좀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또 업종군으로 나눠 보면 사실 그냥 리오프닝 하면 딱 떠오르는 업종군만 네. 뭐 항공, 여행, 뭐 유통, 소비,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카지노, 호텔 엄청 많잖아요. 네.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강원랜드와 이제 현대백화점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지노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매출은 나오지 않았는데 매출이 굉장히 적고 4분기 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워낙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 흐름은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 즉 악재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가 좀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바닥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 기관 수급도 계속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연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뭐 현대백화점 제가 워낙 많이 달라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좀 면목이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 주 중에 유일하게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화점 쪽에서는 조금 약간의 성장을 하고 있고 면세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장밋빛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뭐 거래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꾸준히 지지와 상승이 이뤄내고 있는 초입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기술적, 거기 추가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많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그 카지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유창희 대표와 또 얘기를 했었는데 강원랜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근데 뭐 강원랜드건 파라다이스건 GKL이건 주가 흐름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여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최근 들어서 바닥 찍고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으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또 유통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는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연쇄사업 쪽에서도 좀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뭐 여행이나 항공 쪽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뭐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FCS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실적은 잘 방어해주고 있는데 다 선반영됐나? 약간 탄력이 떨어진 느낌도 없잖아 있고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만 좀 덧붙여주세요. 항공주를 먼저 보시면 항공주는 아직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주가 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최근 또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갔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국내선 항공이 조금씩 풀리고 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을 하겠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눈 잠깐 뜨고 있으면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표현을 하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드투어나 하나투어, 즉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티켓팅을 발권을 해서 이제 발권 수수료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잡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해외 쪽 이제 가시는 분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못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근에 3좋은 여행을 필두로 이제 모드 투어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즉 어느 정도 저점은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종목군들 한번 싹 돌았습니다. AS도 그러면 짤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엔캠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기록하면서 수익률도 좋았는데 저 잠깐 팀장님에 대한 믿음 잃을 뻔한 거 아시죠? 예, 지난해 연말에 좀 계속 빠져가지고 엔캠 워낙 좋아하시니까 좀 믿음이 흔들리다가 1월 들어서 막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엔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정말 면목 없을 뻔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면목을 세워주는데, 그래도 엔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시면 90%가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최근에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헝가리 쪽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헝가리 쪽에 엔캠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협력사로서 조금 더 파이가 많이 늘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보유 예수가 나오긴 하는데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이제 주가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포인트로 지속 보유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 번 엔캠에 대해서는 관심주로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